지난 영상에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개막 예정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드디어 지난 6일 무관중 개막 경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가 이번 사태 확산 속에서의 KBO 리그 개막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야구 강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일본에서 이번 한국 프로야구 무관중 개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일본 매체 스포츠 니폰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방역 정책을 펼쳤듯이 KBO 사무국도 철저히 대응했다. 또한 KBO 리그에 참가하는 10개 구단이 전 선수단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취재진과 인터뷰 시 일정 거리두기 등 KBO 사무국이 제공한 이번 사태 대응 매뉴얼을 철저하게 준수한 덕분에 선수들 중 단 한 명의 감염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무관중이지만 정규 리그를 성공적으로 개막하여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며 6월 개막도 사실상 어려워진 일본 야구와 대조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경우 KBO 리그 중계권을 획득하여 일주일에 6경기를 편성했는데 이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외에 국가 간의 야구 토너먼트 대회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예선이나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전과 같은 경기가 예외적으로 중계된 적은 있어도 다른 나라의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방송되는 것은 최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개막에 대해 전 세계에서 관심이 큰 데다가 KBO 사무국이 이번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펴낸 매뉴얼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기구에 수출되는 등 스포츠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긴급 사태 연장으로 프로야구 개막을 7월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본의 경우 지난 6일 기준 누적 확진자 15,374명, 사망자 566명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질 기미가 거의 보이질 않자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던지는 듯한 보도를 해 충격을 더했습니다. 니케이는 아날로그 행정, 멀어지는 출구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한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아날로그식인 일본 행정을 이번 사태 대응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사태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진단검사 확대나 의료 시스템 강화 등의 측면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이번 사태 대처는 후생 노동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다른 부처와의 횡적인 협조가 거의 없는 이렇게 상하 중심적으로 경직된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밀접 접촉자를 발견하고 동선을 체크하는데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전화로 환자의 상태와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식으로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감염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일부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현 일본 정부의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최근 TV 아사히 메인 뉴스에 출연해 아베 정부를 겨냥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달리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출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인데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해제 기준치 목표로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주기 바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뼈있는 물음에 아베 정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 가리개라는 우픈 별명을 얻은 실효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베노 마스크도 모자라 지난 올림픽 골판지 침대에 이어서 최근 아베 총리의 골판지 사랑이 끝없이 담긴 골판지 안면 보호구를 공개했었죠. 사가시키라는 업체가 제작한 이 안면 보호구는 눈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부분을 골판지로 제작하여 감염 확산도 예방하면서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에게 주로 제공될 예정인데 그 실효성을 떠나서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골판지 제품을 거래하고 수출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있어 현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골판지 활용이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것이죠. 이 외에도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대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예로 일본 미에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온라인 개학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여 다같이 반에 모여서 화면에 등장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한 명의 교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화면에서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이라면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선생님이 학교에 나와 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겠죠.
지난 4일 긴급사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20여 분간 발표한 아베 총리는 그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NHK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긴급사태 선언 후 하루 2만 건으로 검사를 늘리겠다고 목표했지만 현재도 7, 8천 건 수준에 머물며 좀처럼 검사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에 아베 총리는 당혹스러워하며 그동안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대응하고자 했고 현재 일본 내 검사 체제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아 검사 수를 목표치까지 늘리기 어려웠다고 답하며 역량 부족을 어렵사리 인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역량이 부족해 진단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최근 감염 확산을 해소하는데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여 논란이 됐습니다. 이 논란의 대상은 바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로 이렇게 긴급한 시기에 직원들의 약 80%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소는 26개의 부서에 연구원을 포함해 36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이번 사태 대응에 있어 진단법, 치료법 등의 개발과 함께 유전자 증폭 검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쿄신문에 의하면 후생노동성은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국립감염증연구소에 출근자의 80%를 줄이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긴급사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점에는 이 연구소 직원의 출근자가 이미 50%가량 줄어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연구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은 PCR 검사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맡아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를 재택근무로 전환해도 지장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둘 모여 전체적인 검사 역량에 일본 스스로가 한계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이 연구소의 한 직원은 다같이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어야 할 이 시기에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위기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현 실정과 그 대처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검사 건수의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미비한 의료 시스템에서 오는 전체적인 검사 역량의 부족 외에도 이상할 정도로 까다로운 이번 사태 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그나마도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기존의 까다로운 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37.5도씨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해야 비로소 검사 기준에 부합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건강한 일반인이라도 4일 이상 열이 나면서 계속 아프면 정말 괴롭고 견디기 힘든 상태로 그때서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이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인데도 열이 난 지 4일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일본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마이니치 신문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이번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부가 긴급사태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들의 제한된 일상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불안을 더했습니다. 지난 5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다이치 생명연구소의 후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긴급사태 선언으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긴급사태가 미치는 일본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한 달과 그 후 연장된 5월 31일까지의 한 달은 크게 차이가 있다. 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긴급사태 기한이 연장됨으로써 훨씬 더 악화돼 경영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다. 지난 6일까지 한 달간 경제적 손실은 약 22조엔이고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면서 추가로 약 23조엔의 손실이 예상돼 약 2달간 총 경제 손실은 약 45조엔으로 이는 일본 실질 국내 총 생산의 8.4%에 해당하는 액수다. 백화점, 외식업계 등의 매출 급감은 물론이고 일본 조선업계에도 전 세계 선박 수주 잔량이 줄어들고 중국과 한국에 밀려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사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일본 정부가 병상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병원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마바리에 이어 일본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리 유나이티드, 논란의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미쓰이 ENS 홀딩스 등 일본의 대형 조선 업체들이 대형 선박 수준에 이미 물 건너가 병원선 수주라도 따내려고 치열하게 물밑 작업을 펼치며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선은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처럼 대량으로 수주할 수 있는 성격의 선박이 아니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것이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도 이에 동참, 중국이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미국, 중국 때리기 어디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할 것이라며 곧 즉시, 내 말은 정말로 즉시 한다는 것이다. 내일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에 45일 내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을 매각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틱톡 때리기는 정치적 농락이라며 미국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면 그 후폭풍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일 틱톡에 이어 위챗과 금호회사인 텐센트의 미국 내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화요일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 퇴출 매각 시한으로 제시한 9월 15일이다. 행정명령에는 45일 후부터 미국 관할권 내에서 행해지는 바이트댄스, 위챗,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 중국 때리기 가세.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앙금이 쌓인 인도도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9일 인도 정부는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 등 59개의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가 금지한 틱톡이나 헬로와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은 인도 젊은 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도 내 틱톡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인도 정부는 중국 최대 검색엔진 앱인 바이두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샤오미 브라우저를 포함한 중국 앱 47개를 추가 금지했다. 현재 샤오미는 인도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용자만 9천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샤오미 브라우저를 차단한 만큼 향후 샤오미의 인도 내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향후 자국 국영 통신사들이 중국 통신 기업인 ZT, 화웨이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보란 듯 미국 인도 합동군사훈련. 미국과 인도는 기술 산업 분야뿐 아니라 군사 방면에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19일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군사훈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인도 해군은 20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통해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을 공중방어를 포함한 훈련과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인도의 이번 합동훈련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임모고 있다. 순시하이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과 인도 모두 중국을 이번 훈련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을 저지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인도, 중국 때리기 속내는 결국 패권이다. 미국이 인도와 연합해 중국은 견제하는 것은 패권국을 노리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도의 경우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며 미국의 인도는 미국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최근 라다크 가란 계곡 지역에서 발생한 중인간 난투극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틱톡 트럼프 퇴출령에 고소할 것 중 당국도 보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중국 기업의 인기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의 퇴출을 예고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등 퇴출 압박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왕 대변인은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은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미국은 국가안보를 빙자해 힘을 남용하고 미국의 다른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 대변인은 이는 노골적인 패권 행위로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최근 미국 내 많은 사람과 국제사회 인사들이 미국의 이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규칙과 시장 원칙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서 정치적 조작과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도덕적 해외와 국가 이미지 손상, 국제적 신뢰 하락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관련 기업 탄압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보에 따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바이트댄스 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포한 행정명령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사실을 무시했고 제멋대로 협의 조항을 결정했다. 심지어 민간기업 간 협상에 간섭하려고 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틱톡은 중국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위챗 모회사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한 바 있다. 시한은 앞으로 45일로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 10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위챗은 중국인 대부분이 쓰는 채팅 앱이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 후시진 편집국장은 7일 이 같은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남중국 해에서 시실상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후시진 국장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종종 누가 이길지 질문한다며 전반적인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이기겠지만 해군력으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이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다투는 다국가 간 해양 영토 분쟁 지역이지만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미국은 남중국해 해양 영토 분쟁에 대해 그동안 제3자로서 불개입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2010년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기적으로 군함을 보내는 등 미국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후시진 국장은 예를 들어 중국의 핵심적 이해관계인 대만이 미국의 격려를 받아 선을 넘어 군사적 결전을 하게 된다면 의지의 싸움뿐만 아니라 힘의 싸움도 있을 것이라며 중국 해안에서 전쟁할 때 누가 더 강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도권은 군사력과 도덕성 부리고 싸우려는 의지의 조합이라고 압축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싸우는 대만과 오직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 간 대결 결과는 중국 승리가 뻔하다는 설명이다. 후시진 국장은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거리를 둬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시진 국장은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 해안에서 불장난하지 말고 대만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도 말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지나치게 행동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도움이 될 미중 긴장감 조성만 원하고 군사적 결전을 위해 정말 준비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달간 조심하고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훈수까지 뒀다. 후시진 국장은 중국이 먼저 공격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첫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두 번째 공격은 잘 준비